안녕하십니까. 아이루미 성형외과의 황창원 원장입니다. 오늘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이중턱 흡입, 묶기, 턱선에 대해서 턱선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얼굴살 중에 저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턱과 목의 각도가 무뎌지는 증상,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 아래 하관이 좀 무너지는 증상, 좀 늘어나는 증상, 또 통통하게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떤 분들은 지방을 볶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뼈를 줄이고 싶다고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보톡스나 윤곽주사를 맞고 싶다고 오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부 조직, 지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중턱 흡입 묶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술은 제가 2010년도부터 꾸준히 해왔던 시술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묶기라는 용어가 많이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여기 상담을 해보면 일단 묶기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 안면 거상을 하면서 함께 진행했던 수술입니다. 자, 외국 논문에 보이는 사진입니다. 보통 안면 거상으로 귀 옆에를 쬐서 귀 뒤로 가는 이 거상이라고 있어요. 피부를 일부 절제하면서 당겨주는 수술이 있어요. 이거 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턱선 부분의 처짐, 겹주름, 목주름에 대해서 치료하는 수술로서 흡입 묶기라고 있습니다. 활경근을 묶는 거를 간단하게 묶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거상 더하기 활경근 묶기입니다. 이 중에 목거상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 젊은 분들은 입가주름이 심하지 않고 턱선에 겹주름이 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게 되고, 대신 묶기 동작, 활경근을 조여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묶기입니다. 활경근을 조여주는 동작을 할 때 겉에 있는 지방을 우선적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지방 제거가 가능한 부위는 얼굴에서 입꼬리와 눈꼬리를 잇는 이 바깥선은 모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 바깥쪽에 대해서는 귀 뒤에서 절개 구멍을 하나 뚫어서 흡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턱선에 대해서는 귀의 구멍을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한번, 그 다음에 턱 밑에 절개창 약 1cm에서 15mm, 10에서 15mm의 절개창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흡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꼬집을 때 당겨 올라오는 이 겉에 지방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제거만 하고 레이저를 가해주는 방법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붓기도 덜 붓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회복도 빠르기 때문이죠. 레이저는 보통 아큐레이저를 많이 쓰고 있고, 이 레이저를 통해서 오징어를 쪼그라뜨리듯이 굽듯이 이 안쪽 조직을 좀 태워서 구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침 삼키듯이 지방도 빠지고 쑥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딱딱해진 게 풀리면서 다시 밀려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같이 양악 수술을 진행해서 턱을 많이 뒤로 이렇게 집어넣은 경우에는 여기 턱살이 많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거를 아큐 레이저 리프팅으로만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효과와 오래가는 효과를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 안쪽 지방을 뽑아내서 묶어주는 동작입니다. 이 안쪽 지방은, 그러니까 지방 중에서도 흡입으로 이렇게 알갱이로 되어 있는 지방이 아니고 덩어리로 되어 있는 지방층이에요. 일단 요거를 제거를 하게 되고요. 일부 보조 침샘들이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턱밑샘도 물론 없앨 수는 있지만, 이거 제거에는 항상 안면신경 마비라는 입꼬리가 삐뚤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혀밑샘에 대해서 일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침샘이 제거되면 침이 쌓이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위험성을 우려하시는 분이 많은데, 보조 침샘입니다. 입이 막 마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혀 밑으로 나오게 되는 이 덕트 관 자체를 손상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침샘도 일부 포함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찍어 누르는 힘을 약화시킨 다음에 이 빈 공간에 대해서 이 활경근을 그대로 놔두면 풀어지니까 쪼아주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침을 삼켜 볼게요. 올라오죠. 올라가게 되면 이 턱과 목의 각도가 아주 90도로 이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턱살이 해결이 되게 되고요. 지금 침 삼키고 올라갈 때 피부를 잘라냈어요? 안 잘라냈어요? 안 잘라냈죠. 이렇게 올라갈 때 피부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안쪽을 묶어주고 다시 붙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 면적이 주는 게 2번 효과가 2번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시너지가 돼서 착 달라붙는 리프팅 효과가 나는 거예요. 턱선의 무너진 턱선과 짧은 턱에 대해서 흡입 묶기를 진행을 하였고 볼살을 포함해서 흡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흡입할 때 나온 지방으로 약간만 약 1.5cc 정도로 턱을 조금 키워줬어요. 묶기를 묶어주게 되면 이 심술보 부위가 타이트닝이 돼요. 쪼그라들면서 얼굴 폭이 흡입 더하기 묶기가 되면 더 슬림해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풀어졌던 피부가 탄력을 가지면서 턱선이 명확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무턱이고 얼굴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턱에 대해서 보형물을 장치하였고 보형물을 통해서 앞턱을 키워줬어요. 근데 앞턱을 키운다고 해서 이 근본적으로 무턱이었을 때 이중턱이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살짝은 좋아지지만 다시 이런 식으로 타이트닝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흡입 묶기를 같이 사용해서 얼굴 폭까지 같이 잡아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에 하이오이드 본이라고 뼈가 있습니다. 그 뼈까지 확실하게 좀 뜯어내야 각도가 잘 나오고 또한 박리를 할 때도 여기 근육에 대해서 치는 동작이 없으면 주름이 수술 후에 주름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지지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평평하게 빨리 모양을 보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겉에 지방을 많이 빼놓고는 그냥 대충 묶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확실하게 이 지방층을 제거하지 않고 살짝만 지방, 겉에 지방 제거해주는 둥 마는 둥 하고 안에는 접근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살짝만 이렇게 닫아주면 처음에는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지방이 끼어있는 상태에서 근육을 묶어주게 되면 이게 잘 근육끼리 안 붙어요. 근육과 근육은 서로 맞닿아야 잘 붙게 되는데 이게 중간에 지방이 끼어서 쉽게 풀리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걸 깊게 층을 파야 되는 게 노하우입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면서 별 트레이닝 없이 많이들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제대로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확실하게 지방을 제거하고 묶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이 이중턱 흡입 묶기라는 원래 취지에 맞는 수술이 된다는 거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중턱 흡입 묶기를 하려면 누구를 찾아가면 좋나요? 안의 해부학 구조를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몇 명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찾아오시면 얼굴뼈를 수술하는 사람으로서 안의 해부학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악수술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효과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악수술 받으신 분들 양악수술 후에 처짐에 대해서 흡입 묶기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또한 흡입 묶기뿐 아니라 여기 주름이 심하고 입가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미니 거상 또는 안면 거상도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니 거상의 경우에도 귓볼을 살려주는 그런 좋은 테크닉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아이루미 성형외과로 오세요.